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경험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 경제 시대라고 하죠.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저희가 2018년에 넘어서게 됐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2050년에 이제 그 뭐 6.25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면서 한 번 나라가 거의 뭐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도 보내고 또 이제 뭐 6.25나 이런 남북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굉장히 이런 그 짧은 50년, 70년이라는 시간에 유엔에서 어쨌든 그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지정한 국가로까지 성장한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발전과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3만 달러의 그런 시대를 이제 접어들게 됐고, 이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에 접어들면은,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토머스 프레이라고 굉장히 미래학자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3만 달러의 이상의 이제 국민 총소득이 이제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적 부분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험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이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뭐 어떤 뭐 농산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소비자가 더 많으니까 만들기만 팔렸는데 아니면은 제품의 뭐 가성비, 가격과 성능만 맞으면은 샀었지만 이제는 고객들에게 어떤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 경험적으로까지 와닿을 수 있는 측면의 단계로까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경험 경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대 간의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디지털화된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경험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웹 2.0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 소셜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특별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그 사진과 이제 글을 이제 공유를 했었다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인 간의 어떤 경험들을 공유했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해시태그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심사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제 유튜브까지 오면서 영상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죠. 영상 시대로 오면서 아예 경험 자체를 영상으로 다 찍어서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보시면은 검색하시는 것도 다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하고. 예전에는 대부분 뭐 검색한다고 하면은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뭐 그다음에 구글을 좀 더 검색해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검색도 다 유튜브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어디를 방문한다,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 어떤 식당을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아예 그 보통 경험에서 A부터 Z까지를 쭉 이렇게 다 찍어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그 경험들을 이 SNS를 통해서도 이제 가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가 이미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경험이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이 경험 마케팅에 대한 그 오프라인 실제적인 그 사례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이 무인양품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브랜드가 있죠. 이 무인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재밌는 게 그 2018년에 중국 그 선전시에다가 이 무즈라고 하는 호텔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가시면은 그 전부 다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이용을 한다는 게 무즈의 모든 제품들을 이 여기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해서 그 호텔 방에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뭐 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한 뭐 필기도구라든지 거기서 의하는 목욕용품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 무지의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예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무지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을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철학은 좋은 라이프 스타일, 인간에게 정말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식당에 이제 가셔도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만 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기존의 우리 제품들을 잘 홍보를 잘하고 광고를 굉장히 바이럴, 확산이 잘 되게 만들어서 유명하게 알리는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제품이 가지는 또 그런 것들을 서비스가 가지는 어떤 측면들을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풀어내서 그 소비자의 어떤 삶 자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이런 그 경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마케팅의
그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경험 마케팅은 이 하나의 좋은 경험을 전달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촉발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코엑스몰에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가면은 뭐 이제 그 뭐 책을 뭐 산다기보다는 이 많은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편안히 산책도 하고 앉아서 책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쉬러 많이 옵니다. 쉬러 많이 오고 잠깐 앉으러도 오고 여기 와서 책을 이제 보려고도 오고 다양한 교양 세미나 같은 것들 뭐 이제 어떤 음악 콘서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그 편안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상권들이 네, 그 30% 이상 매출이 오르고 또 공실률이 한 10% 정도 있었는데 공실률이 이제 제로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가치 있는 어떤 경험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 거기서 그 다양한 비즈니스가 함께 또 확장돼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또 경험 마케팅의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험 마케팅 뭐 주장한 분은 이 컬럼비아 대학 그 번트 슈미트라고 하는 교수님 제일 유명하고요. 이 교수님이 그 뭐 5가지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감각과 감성과 인지와 행동과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엔 이러한 그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사람이 또 행동하는 모든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 경험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4D 체험관 정도였죠. 4D 체험관 정도에서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거기 뭐 냄새도 나고 뭐 연기도 나오고 의자도 앞뒤로 흔들리고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경험들을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4D 체험관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그런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 내가 하나의 아바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 경험 마케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그 메타버스 경험 마케팅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페토는 뭐 제일 많이 그 지금 10대 친구들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네이버에서 개발했는데 또한 전 세계 한 2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공간을 자기가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뭐 업체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마케팅 사례 중에 하나는 이 CU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CU에서 우리 MZ 세대들한테 어떻게 좀 마케팅 할까 했을 때, 그러면은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아예 이제 우리 편의점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공원이라고 있어요. 메타버스 가보시면, 그 제페토 가보시면은 이 몇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한강공원에 이제 가시면은 그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 가면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라면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 이 한강공원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타버스 공간에 가가지고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친구랑 라면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실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경험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뇌에서는 이 정말 스마트폰 상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화면이지만 이것들을 보다 조금 더 종합적인 어떤 실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또 입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없던 그런 경험들이지만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됐을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 MZ 세대들이 여기 그 CU 편의점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지점을 또 더 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내고 뭐 어디 가면 뭐 바닐라 우유를 먹어볼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각 지점마다 특색을 살려서 그런 그 마케팅 활동을 제공했는데 굉장히 이거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 지점에서 뭐를 사 먹는다고 당장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어떤 브랜드가 가지는 어떤 그 경험적 측면에서 그 새로운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찌 같은 경우도 이 제페토에 이제 입점을 해 있고요. 이제 구찌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 아예 만들어 놨고 이 아이템들을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구찌에 있는 어떤 신상품이 나온다든지 옷이나 아니면은 뭐 선글라스, 소품 같은 것들을 다 직접 이제 구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죠. 실제 명품 가격은 이제 학생들 사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러한 경험을 왜 전달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뭐 아이템을 조금 팔아서 약간의 수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굿즈를 한번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굿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나의 또 다른 자아를 통해서 입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3년, 5년, 10년 뒤에 지났을 때 사람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근데 무의식 속에서 내가 굿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입었던 그 경험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굿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랑하고 그 굿즈에 대한 그 어떤 구매하는 경험들을 평생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브랜드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뭐 유명했던 이 쿠키런 같은 경우도 뭐 새로 이제 조금 어떤 뭐 킹덤이라고 하는 버전을 또 이제 내놨는데 오픈하면서도 이제 단순히 어떤 게임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대해서 아예 메타버스 공간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단순히 게임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태스크를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쿠키런 킹덤이라고 하는 공간에 와서 또 다른 이벤트와 게임을 또 아예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공간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게임 역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되는 그런 그 복합적인 경험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마인크래프트는 워낙 우리 10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심할 때 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초청 행사를 여기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게 된 이 경험들을 온라인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준비한 것들을 몇 가지는 넘어갈게요. 네, 여기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중요한 또 결론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이제 가는 그 경험들 그리고 차가운 인터페이스지만 따뜻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스한 그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디지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뭐 많이 이제 이어령 씨를 통해서 그 책으로도 이제 출간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즘 역주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더 많이 이제 그 이 책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지로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어떤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결합된 시대를 앞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책도 벌써 아마 쓰신 지 한 20년 가까이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뭐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뭐 셔터 소리,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를 쓸 때도 사실은 셔터 소리가 안 나도 되는데 셔터 소리를 넣어줘서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에 갖고 있던 경험을 디지털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뭐 도와주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디지로그의 그 세상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다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경험이 결합된 것들은 이런 그 이 SBC 그룹에서 이제 제공한 이 에그슬럿 브랜드 런칭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 에그슬럿 브랜드를 국내 처음 런칭하면서 이제 제페토에서도 아예 또 오픈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먹어봐라. 와서 이제 에그슬럿을 여기 와서 먹어보고 그리고 그 먹는 장면과 거기는 이벤트 참여한 내용들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이제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에그슬럿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먹었어요. 실제로 맛은 안 느껴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에그슬럿 먹어보고 싶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 브랜드를 먹는 경험도 했을 때 역시 또 실제 매장에 그럼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강하게 또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로그 경험들을 다들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과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고요. 이제 에버랜드, 지난 뭐 어린이 뭐 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는 그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에버랜드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 쪽에서 오픈을 하고요. 로블록스에서 이 에버랜드 공간 중에 일부를 게임과 같은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공개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버랜드를 메타버스 공간상에서도 함께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해보면은, 디지털 경험만 강화돼가냐, 메타버스 공간만 강화돼가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그 기업 있죠? 이제 페이스북, 이제 전에는 사명이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매장을 이제 냈습니다. 원래 메타는 이 매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 세계를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가상 세계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이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을 또 디바이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어떤 메타버스 공간만 확장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메타버스 공간과 같이 공존하는 이런 그 실제 아날로그에 대한 공간들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우리가 공간 사용과 어떤 생태계의 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경험들을 전달할 때 중요한 부분은 차가운 이 메타버스 인터페이스를 따뜻한 이제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은 너무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대 이상인 분들에게 처음 쓰는 이제 서비스고 그 실제 그런 그 연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33살 이전에까지만 들었던 노래를 평생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살 이후로 이제 들은 노래들은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듣고 나의 인생의 그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10대, 20대 시기에 들었던 노래들이 나의 그 정서에 이미 이제 안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3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차가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해. 회사에서 요청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 내가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막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케팅에 성공한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피자헛에서 이제 그 피자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AR로 이제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팩맨 게임이 이제 뜨게 됩니다. 팩맨 게임이 떠서 이 위에서 이제 팩맨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팩맨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요즘 뭐 어린 친구들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이제 세대, 오락실 세대들, 이제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은 이제 팩맨을 해본 이제 친구들. 또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쪽들은 이 팩맨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큰데 어른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그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차갑지만 이 컨텐츠가 따뜻한 거죠.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컨텐츠, 나의 그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처음 접하는 플랫폼이지만 그 속에서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도 거기서 이런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쉽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제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스한 연결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디센트럴 랜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도미노 피자 매장이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매장이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줄 서서 실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미노 피자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럼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 그러면 이 피자가 실제 우리 집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은 집으로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주문한 게 바로 이제 우리 집으로까지 그 연결되는 비즈니스적인 경험을 연결한 거죠. 뭐 이거는 그 10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뭐 첫 거래가 이 피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징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 공간이 가진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프라인 생태계랑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잘 설계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친숙하고 생활과 밀접한 우리가 살게 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트렌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을 오히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시기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연구와 또 교육과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또 우리가 시간과 또 새로운 창의력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메타버스는 공간이라는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경험 마케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경험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섞인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따뜻한 경험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부드러운 연결을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우리에게 큰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이제 UX 디자이너로서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